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외교부가 아무리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 전체가 엉망진창이고 막 뚜렷한 노선도 없고 막 네. 이렇다 쳐도 어쨌든 조태열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외교부 안에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없는 사람이었냐의 문제. 실력의 이것도 좀 문제. 있고요. 실력은 차이가 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발탁하냐 할 때 아첨꾼을 발탁하느냐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그래도 내려고 하는 사람을 발탁하느냐. 이 차이가 되게 크죠. 근데 외교부 장관 누구 시켰었어요? 지금까지. 조태열 전에? 네. 조태열 전에 누구였지 외교부 장관이? 기억도 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 지금 의원? 예. 누군지 찾아보니까 기억도 안 나. 근데 이 사람도 원래 그 박진이구나. 맞네, 외교통이라기보다는 외교통에 이제 물론 가깝긴 한데 실제로 장관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국회의원 사람 수도 부족한데 네. 이랬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건 정권 초기라고 오케이 이해해. 그러면 후기에 데려올 사람들은 적어도 내부에서 자기 목소리 계속해서 어쨌든 내면서 그 외교 문제를 정책을 끌고 나갈 사람을 해야지. 근데 김태호 같은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좀 뜨고 있었던 거야. 그럼 결국은 사람 쓰임의 문제네요. 그럼요.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근데 박지는 예전에 이상급 군사기밀 연속 유출 이런 사람을 외교부 장관이 하신다고? 외교통상이랑 이런 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자기들이 접하는 비밀 정보, 국가 비밀 정보를 네.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데 써온 사람들이라고. 예전에 NLN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인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외교부 안에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쓴 거구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사람에게 직권을 주고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하고 네. 장관부터 해서 원래 외교 전문 외교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이제 밑에서 서로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수립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 정상이 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해도 사실 윤석열이 그게 소용 없을 정도로 망쳐놨고. 네. 그리고 뭐 인사에서도 장관뿐만 아니고 외교부에서 주축이 되는 인사들을 사실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네. 좀 그 라인에 잘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외교 같은 거는 뭐 저도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켜봤는데 국력이 외교력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예. 그렇지. 가서 어디 가기에 대접받을 일이 있어야 돼. 예, 내 장점도 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력이 그만큼 신장됐기 때문에 그 외교력이 커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대신 정상 외교에서 그거를 실패를 안 했기 때문이야. 맞아요. 정상 간 만남에서도 그 부분이 붕괴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국력이 이렇게까지 삽시간에 떨어졌나? 아니지. 정상에서 일단 박살이 난 거야. 그렇지. 정상 외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무진 쪽에서 이 국력이 정상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버리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게다가 지금 탄핵 상태지. 내란으로 재판 들어가야 되지. 외국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나게 나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국면도 아니지 솔직히.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너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해봤자 뭐하냐. 너도 좀 있으면 그러네.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안 만날 되는 거 것 같아. 아니겠어? 내가 그쪽 담당이라면 안 만날 것 같아.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 근데 김진 이 양반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했네요. 박진. 김진이래. 김진은 저기 조선일보. 아니죠. 중앙일보. 중앙일보. 뭐 거기죠 뭐. 아니 그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라는 발언도 아주 유명했고요. 네.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에서 맞아요. 그거 걸렸어요. 임원으로 근무하다 걸렸고요. 네. 현금 걸고 포커를 쳐도 넓게 보면 이건 게임이다라는 말도 했고 재산 축소 신고도 하셨고요. 7년 동안 정규 강의 연구 전혀 없이 3억 원을 수령하신 그리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일 때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푸틴 대통령이 축하 전문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와 정말 대단하게 무능한 사람이네. 이게 정상 외교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구나. 네. 참 그러니까 뭐 슬픕니다. 지금 이 상태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뭐 좋은 질문이었는데 네. 저는 뭐 조태열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욕 먹어야 되지만 지금 이 우왕좌왕 상태는 결국은 윤석열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만나서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의전 열심히 하고 정상 외교에서 문서 하나 조인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상세한 내용을 정하는 건 실무자들이 하지만 정상 외교가 일단 성공을 해야 실무자들이 내용을 논의하고 사인할 게 생기는 거구나. 그럼요. 예. 정상이 박살이 나면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거를. 못하죠. 뭐냐면 특히
윤석열이 맨날 뭐 비상기업 얘기하면서 비상대권 뭐 이따위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헌법이 그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권한으로 현대적으로 남은 건 사실 외교권이에요. 예. 국방권도 사실은 아니야. 국방권 군 통수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전쟁 선포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하고 이제 결국은 조약을 맺거나 해서 협상을 맺어오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지. 그러면 조약은 법에 준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 동의를 인준을 받는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미 사인해가지고 하는데 국회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겠어요? 법 제정해가지고 들고 오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 거야. 어렵지. 국회한테 네. 거부권을 쓸 수 없는 네.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를 뛰어넘는 그래도 입법부를 뛰어넘는 대권에 가장 가까운 게 외교권이라고. 이 외교권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라고. 아 서글픕니다. 어떡하죠? 진짜? 근데 왜 파면을 안 해주는 거야? 빨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가 계속 거기로 돌아가네. 아.